네, 안녕하세요. 감명근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주말 내내 좀 편히 못 쉬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을 이제 공습으로 살해를 하면서 한동안 정말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참 힘들었던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햇볕이 보이면서 좀 완화되는 그 기대감에 이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좀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슈를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는 3일이었습니다. 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제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 군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군사령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격으로 지금 거의 합참의장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사실 이 갈등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일단 이란과의 갈등 일지가 그 머니투데이 지금 기사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이란 핵합의 탈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란 핵 합의를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오바마 케어부터 해서 오바마 전임자 오바마 지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을 겁니다. 시장에서도. 그래서 탈퇴를 한 이후에 당연히 미국의 이제 이란 제재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란 미군 무인 드론 이란군이 격추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9월이었죠. 그때 조금 사실 좀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이제 드론 피격을 당했는데 그 예멘 후티 반군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이란을 지목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복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 조금 갈등이 고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라크에서 이제 그 미군 부대 쪽에 로켓포 공격으로 이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헤즈볼라 주둔지 공습을 했지만 직접적인 이란 공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1월 3일에 이제 솔레이마니 최고사령관은 이제 사살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갈등이 증폭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미 국방부에서 이제 밝히는 거를 보면은 그 관련해서 미국 외교관들을 이제 솔레이마니가 공격을 계획했었다고 이제 밝히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지시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 워싱턴 공격까지 기도했다 하면서 과거 9.11 악몽 테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살을 한 것이 아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미국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예방 차원의 정행이라면서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미국 이제 시설들을 만약에 타격할 경우에 신속하게 52곳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이제 조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럼 뭐 52곳이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지만 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1979년이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테헤란에 있는 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1년 넘게 이제 점거를 당했죠, 미국이. 그러면서 억류된 이제 52명의 인질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미로 아마 52곳이라고 이제 목표물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에서 좀 난리가 났죠. 지금 현재 지금 7일에 이제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을 거면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복수를 하겠다, 이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지금 임금 뭐 폭격 사태도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반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국제 유가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한동안 조금 이제 조정세를 보였던 금강역도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중동에서 그럼 미국과 그리고 이란 또는 그리고 다른 미국과 다른 중동 국가의
갈등이 확산될 것인가 우려가 크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사망한 솔레이마니가 어떤 사람인지 한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이 솔레이마니 이분이시죠, 그죠? 이 사령관이신데요.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는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이제 두 개의 정규군이 있는데요. 이제 이란 뭐 정규군, 우리나라 지금 국군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이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대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쿠드스, 이제 사령관이죠. 조금 전쟁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란의 롬멜이라면 다 전차 사막의 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란의 롬멜이라 불리면서 시리아 내전 비롯해서 IS 격퇴전까지 많은 이제 전공을 남긴 그런 군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라크를 비롯해서 그러면서도 시리아나 레바논,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또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면서도 중동의 질서를 이란 위주로 재편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사실 있겠습니다만은 이란에서는 영웅 대우를 받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눈에 까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민병대를 움직여서 미국과 대리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잘 아시죠? 오사마 빈 라덴과 거의 지금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거의 동급으로 지금 아주 위험 인물로 지금 분류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 이런 눈에 까신 솔레이마니를 기존에도 뭐 당장 뭐 해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라크 바그다드로 왜 이란에서 나왔을 때 공습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드론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 하죠. 공습을 했으면은 솔레이마니가 이란이 있다고 해서 드론으로 공습을 못할 가치는 없잖아요, 그죠? 정밀하게 오히려 또 타격을 충분히 진행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면은 사전에 그렇게 해서 예방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논리가 서는데, 그죠? 이라크까지 왔을 때 굳이 왜 했을까? 이것은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원펀치를 날렸지만은 이란과의 전면전을 확대는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란 땅에서 만약 테러가 일어났다면, 그죠? 이란에는 이제 완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전면전 확대는 지금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이유를 보면요, 이라크나 시리아 철군을 내세워서 당선이 되었고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지금 그런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있죠. 11월 3일 좀 멀게 느껴지시지만 사실상 아이오와주 경선이 시작되는 이제 다음 달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나 이제 공화당을 이제 이 중에서 지지하는 이제 기업들 중에는 무기, 군수, 그죠? 그리고 석유 메이저사들이 굉장히 이제 공화당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도 하고 있고 선거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이들의 이제 선거 자금을 모으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유가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정학적인 위험을 고조시킨다면 뭐 군수업체나 무기 판매업 이런 기업들에게는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사망에 따른 이제 추모 시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스크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붉은 깃발을 이제 개양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솔레이마니를 이제 이슬람 사원에 이렇게 신성화까지 게시를 하면서 이렇게 거의 계속 복수 의지를 불태우며 이제 이를 이제 순교자라까지 이제 추앙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뭐 이란 경제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미 지금 아까 2018년 그 미국의 제재를 시작으로 거의 지금 이란 경제는 거의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나 레바논 등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이제 세를 넓히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 국민들 중에는 이라크나 레바논을 우리가 왜 개입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반감도 사실 만만치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란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이지 뭐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도 지금 위협에 맞서면서도 일단 전쟁은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밝혔습니다. 사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동 지역 여론을 일단 뭐 반미 쪽으로 몰고 가면서 뭐 레바논 지금 헤즈볼라 같이 친이란 무장 조직들을 뭐 움직일 수 있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뭐 간접적인 보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뭐 기회 이제 이 시기 이제 이런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중동 사태라면 가장 먼저 봐야 될 확인해야 될 종목이 바로 뭐 국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지금 선물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WTI 선물 차트입니다. 물론 크게 3% 넘게 급등은 했습니다. 급등은 했지만은 보시면은 64불 이 어간 그죠? 64불 요에서 63불 이후부터는 아주 큰 저항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하락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자리가 63불에서 64불 자리죠. 그러면서 이때 급등했던 때가 바로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사태 때죠. 이때도 64불에는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맞고 급등을 해버렸죠. 급락을 해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최근 이제 10월부터 해서 다시금 유가는 이제 오펙의 이제 감산 합의 등으로 해가지고 조금 강세를 단기적으로 보였는데 이때 다시 또 64불을 장중에는 넘었으나 결국은 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일단 64불을 넘어설 때 다시 그런 우리는 우려나 걱정을 해도 상황은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 한번 중동 사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 했다 그러면 뭐 옛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가 뭐 $100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유가 국제 유가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 셰일 혁명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유가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중동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습대만 봐도 알죠. 사우디 이런 공습대만 보더라도 오히려 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금 가격도 최근 들어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상승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위에 그 직전 8월 9월 고점인 때인 온스당 1560불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요일 날은 주식시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 쉬고 일요일이 장이 열리는데 이스라엘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하락은 했습니다. 그죠? 하락은 했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가를 넘어서면서 이게 오히려 횡보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요일날 지금 국제적인 이제 자금 흐름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안정화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포함해서 다른 뭐 아시아나 이런 증시에서도 큰 뭐 소식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은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들에 힘입어서 이렇게 1차적으로 크게 한번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도 돌파해주고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많이 좀 국한된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흐름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란하고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적으로 전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방면에
국제전의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시하되,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요일 시장 장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장 거래가 되는데 이제 그 소식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은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뭐 상승의 모멘텀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목요일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있고,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더라도 현재 2170 상방으로는 꽉 막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래 2150포인트 또 하방은 또 이게 또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76포인트죠,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아래 한번 꼬리가 달면서 이렇게 또 올라와서 지지가 되는 그 2550까지는 내려가지도 않았죠. 이때까지는 한번 제가 봤을 때는 2058 정도에서 62까지는 한번 좀 더 흐물흐물 되면서 조금 더 기회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마 뭐 금요일 이후 혹은 뭐 다음 주쯤에 위아래 중에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사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가려면 이제 IT 관련, 반도체 관련주에 조금 더 한번 시세를 뽑아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형 관련주, 개별주 위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되, 충분히 우려하실 일은 없다 이거예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그 종목이나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불안이나 이슈는 오히려 예전 경험을 보더라도 가격 회복도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지금 크게 그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것도 크게 없잖아요. 단지 이 2200포인트 이상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은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강점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수급 현황들 주시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저 입장에서 일단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이러한 공포나 위기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상승할 종목만 잘 편입한다면, 물론 길게는 못 볼 거예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충분히 오히려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따라오는 대로 잘 따라오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세한 내용은 뭐 장중에 뭐 그런 관련 뭐 문자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빠르게 대응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